넘어가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배치가 됩니다. 이제는 뭔가 something, 뭔가는 뭔가인데 먹을 뭔가 요런 애는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웜은 아까 보셨던 in love 두 단어를 넘어가면 두 단어부터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주어 동사 다 있는 이 절이 수식을 하게 되면 역시 뒤로 갑니다. 그래서 the best thing 최고의 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이렇게 thing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 뒤에 가서 위치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은 한 선상에서 어느 수식을 받는 거에 앞이나 뒤에밖에 위치를 못합니다. 근데 한 단어는 앞에 그 이상은 뒤에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개념까지 보시면 작문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구성 원리와 단어, 품사 개념 이런 걸 좀 보셨고요. 다음으로 동사가 변신되는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이라는 건데 이건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영어를 다시 한번 이제 비유로 등산에다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배운 영어의 문장의 구성 원리, 그 다음에 품사라는 거의 개념이 등산의 초입부에 해당한다면 지금 보실 동사의 변신 부분이 정상 바로 앞에서 험난하게 치고 올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산길에 조금 이미 익히기도 한 전치사 접속사 보시고 단어 만들어 쓰시는 거 보시면 이제 영어의 높은 산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사가 변신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부정사라는 건데 이건 새로운 이름입니다. 부정사는 안 정해진 말 이런 뜻입니다. 뭐가 안 정해졌냐? 아직 품사가 안 정해졌어요.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동사의 앞에다가 to를 붙입니다. 그러면 얘가 달라집니다. teach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목적어 끌고 다닙니다. 의미상에 영어를 가르치는 거. 그러면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도 가르치다 동사죠 분명히. 그런데 가르치기 이렇게 되면 이미 동사를 벗어나서 명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공자님의 가르침 이렇게 되면 완전히 명사로 굳어진 상황이 됩니다. 똑같은 예로 가르치다라는 동사에 to가 붙고 동사가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인 목적어까지 달고 있으면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로 기능을 합니다. 주어 자리에 온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 영어 가르치기 이런 명사적인 개념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거는 is very difficult, 아주 어렵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는 예를 보시죠. Every player, 모든 선수는 under obligation, 어떤 의무 아래에 있는 상태가 있다. 그런데 이 의무가 keep은 뭔가를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얘기는 늘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킬 의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형용사인 거죠. 원래 keep은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동사인데 의무를 수식해주는 지킬 의무 이렇게 형용사로 바뀐다 이런 거예요. 동사가 to와 결합을 해서 용도가 바뀝니다. 또 하나 he came, 그가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see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to가 붙었어요. 동사 얘기는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죠. 목적어 여기 있죠. 나를 보기 위하여. 보시면 영어에서 동사 말고 나머지 3총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뜻이 명확하죠. 용도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형용사는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이런 부사는 나를 보기 위하여. 부수적인 나머지 상황들은 다 부사가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이 소금, 마늘, 파처럼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간 맞추는 거, 마늘 넣는 거, 파 넣는 거 알면 영어 아는 겁니다. 이게 품사의 개념이고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외국서 이메일이 왔을 때 아, 얘는 마늘이고 얘는 파고 딱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변신 중에 두 번째는 동사가 변해서 명사가 되는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fail이라는 건 실패하다라는 동사예요.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그러면 얘가 명사가 됩니다. fail은 실패한다인데 실패 이렇게 명사로 바뀝니다. 근데 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앞에서 부정사 보셨죠? 플랜은 계획하다라는 동사. 예, to가 붙었어요. 그러면 계획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 이미 바뀐 fail이라는 원래 동사의 목적어 성격입니다. 그러면 명사로 쓰인 부정사를 목적어로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계획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벌써 문장이 얼마나 세련됩니다. 동사 하나, 동사 둘을 가지고서 하나는 목적어로 하나는 명사로서 만들어내는 기술 대단한 거죠. 요거는 뭐냐면 is planning to fail. 실패하는 거를 계획하는 거다. 이 plan이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놓고 동사가 갖는 목적어 성분을 다시 달고 의미상으로도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계획하는 거에 실패하는 거는 실패하는 거를 계획하는 거다. 매력적인 말이죠. 그렇죠? 이 한 문장 속에서 부정사, 동명사, 동명사, 부정사 이거를 유기적으로 섞어 쓰는 영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오고 상대방이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하나 볼 거는 분사라는 변신 기술이 있습니다. 동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Jesus found man. 예수라는 주인공이 남자들이라는 대상물을 found, 발견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데 sell 보세요. sell, 팔다라는 동사입니다. ing가 붙었어요. 동사 출신이란 얘기는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목적어 있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남자들. 남자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기능상.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바뀝니다.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동명사에도 ing가 있고 분사에도 동사에 ing가 붙었습니다. 기능은 다르죠. 동명사는 명사니까 주어, 보어 이런 자리에 온다면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옷 입는 거, 하는 행동, 사고하는 패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남자다, 이 사람은 여자다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동사에 ing가 붙은 건 똑같아요. 근데 얘가 하는 행동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 중심적으로 명사로 쓰이면 걔는 동명사이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행태를 보이면 걔는 동사입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아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듯이 문장 안에서도 보면 압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분사는 이렇게 ing 붙은 걸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그러고 동사에 ed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약간 달라진다 그래서 the only thing 유일한 일은 일인데 achieve는 이룩하다 달성하다 이런 동사에 ed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in life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서 인생에서 부사죠. without effort 노력 없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돼서 부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사와 형용사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띄워버려도 되면 옮겨도 되면 부사입니다. 형용사는
바로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옮기질 못하고. 그래서 인생에서 유일한 일은 뭐? 노력 없이 성취되는 유일한 일. 어치브는 달성하다라는 동사에 ed가 붙어서 과거 분사가 돼가지고 달성되는 일은 뭐냐면 is failure. 실패뿐이다.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인생에서 노력 없이 달성되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실패. 실패는 노력이 없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생긴 건 분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분사구가 이번에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they get up in the morning. 그들은 일어납니다. in the morning.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돼서 아침에 부수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 think는 생각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ing가 붙었어요. 그러면 분사 같이 생긴 구죠. thinking about their money problem. 자신들의 돈 문제에 대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돼서 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난다. 이런 거. 동사야 이런 거는 분사 형태를 띈 구죠. 한 단어가 아니고 구. 얘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동사에 뭐가 붙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기능 용도가 달라지는 기술. 이게 정상을 치고 올라갈 때 엄청 중요한 변신 동사 기술입니다. 요거는 늘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팔로파 밑줄 영어는 제가 특별히 개발한 노벨 영어 교육상을 받아야 되는 특별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변신동사 파란색, 주인동사 빨간색, 변신동사 파란색, 그리고 거기 좀 요거 좀 닫아주시면 예로 해서 네. 예. 그래서 변신동사 기술 좀 꼭 좀 익혀주시고요. 다음 이제 하산길에 한두 가지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영어 테크닉에서 실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뭐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비동사, 보어나 이 한 문장 구성 원리 심플하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복하고 넘어왔고요. 전치사는 아까 봤죠. 그래서 아까 링컨의 유명한 문장 중에서 정부는 정부인데 국민의 정부 이랬을 때 전치사는 말하자면 고추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풋고추를 가지고서 그냥 먹긴 좀 그렇죠. 고추장을 좀 찍어 먹어야 그게 제대로 맛이 조화가 어우러지죠. 이렇게 그럴 때에 고추를 명사라고 한다면 전치사는 그 고추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은 고추장, 고추 이렇게 해서 찍어서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어는 조금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information. 상대방한테 이거 너한테 information 되라고 그래. information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전치사 고추장을 잘 찍어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for your information. 그러면서 주면 너에게 정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다. 전치사 명사 결합을 잘 좀 활용을 하세요. 그냥 한 단어, 명사 단어만 갖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치사를 잘 활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해줬어요. 고마워요. 이게 내가 해줬는데 상대방이 고맙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거다 했을 때 with pleasure 이렇게 pleasure도 물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with pleasure 그러면 내가 기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줘야 정상적인 영어가 된다는 거. 계단 올라가는데 문을 들어가는데 상대방 보러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고 싶어요. 전치사를 써먹을 줄 몰라. 고추장을 찍을 줄 몰라. 그럼 you 이러지 말고 after you 너 뒤에 내가 갈 거니까 먼저 들어가세요를 먼저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after you 너 뒤에 이렇게 전치사를 잘 쓰시는 게 제대로 된 영어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중요한 원리 하나 보죠. 영어는 전치입니다. 전치라는 얘기는 앞에 위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치의 개념이 전치사 개념이었죠. 앞에 위치하는 말, 뭐의 앞에? 명사의 앞에. 그래서 전치사 엘리제라는 여성, 그렇죠? 요즘에 이제 이 엘리제를 위하여가 예전에 이제 이제 인분 같은 거 하는데 후진을 하면 이제 나오던 베토벤의 유명한 적인데 for 엘리제, 독일어는 뭐 für 엘리제 이랬겠지만 하여튼 전치사 명사가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전치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어는 전치사에게도 목적어가 있지만 동사에게도 목적어가 있다는 거는 아시죠? 근데 이렇게 동사도 목적어의 전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배울 건데 I was born 그러면 완벽한 하나의 문장입니다. 주어, 비동사, 보어. 내가 태어났다. 근데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붙어버리면 이 문장이 탁 쌓여져서 내가 출생한 이래, 태어난 이래 이렇게 부사로 만들어집니다. 이 접속사 원리는 바로 볼 텐데 이렇게 종속절을 싸고 오는 접속사도 전치를 한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모든 문장은 실제로 다 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VIP가 있으면 경호원은 그 앞에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듯이 목적물이 있을 때 동사든 전치사든 접속사든 다 전치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영어는 전치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접속사라는 개념은 쌈 같은 거예요. 하나의 문장을 뭐 상추나 깻잎 이런 것처럼 통째로 딱 쌉니다. 그러면 거기 한 단어가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신 건데 whether I go or not. I 주어 있죠. 동사 go 있죠. 그래서 내가 가고 안 가고 그거를 이렇게 딱 개념을 줘서 쌓는 상추 같은 애가 whether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종속절을 끌어오는 접속사다 그래서 종속접속사 이랬는데 내가 안 가고 안 가고 그거는 이스라엘입니다. 중요하지 않다 했을 때에 이런 한 문장을 쌈으로 딱 싸는 애 이런 게 접속사입니다. 얘는 왜 뭐 하는 기능이냐면 하나의 문장 속에다가 또 하나의 문장을 집어넣는 기술. 그렇게 쌓을 때의 재료 쌈 같은 게 접속사 기능입니다. 주어로 온 거 보시고 다음에 he has a father. 그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who is very rich. 아주 부유한 아버지. 이 아버지를 수식해주는 절. 이런 거를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though she is beautiful. 비록 그녀가 아름답지만 주어, 비동사, 보어 한 문장 다 있지만 이 상추 같은 얘가 쌈을 쌓아놓고 나면 이 한 문장이 그냥 부사가 되어버리는 것. 그렇지만 I don't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문장을 통째로 쌈을 싸는 기능들을 하는 그런 애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등하게 and, or 이런 일반 접속사는 다 빼고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해서 저기를 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늘 좀 성급하시거나 그러면 책 속에 좀 더 여유 있게 예문도 풍성하게 해서 제시를 해 놓고 있으니까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시고 또 트위터에서 날마다 이러한 문장의 원리들을 확인하시고 그러시기 바라고요. 그럼 전체사 접속사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짚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단어면 하나의 단어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단어를 자세히 보면 뭔가 중심이 있고 뭔가 앞에 붙어 있고 접두어 앞에 붙어 있고 꼬리 뒤에 붙어 있고 그런 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believe는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believable이라는 단어가 되면 뒤에 형용사화된 전묘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 동사가 믿을 수 있는 이런 형용사로 바뀝니다.
근데 또 이 단어의 앞에 뭔가 접두어 성분이 붙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unbelievable 그러면 believeable은 믿을 수 있는인데 unbelievable까지 오면 믿을 수 없는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어 내에서 앞에 뭐가 붙으면 뭔가 의미가 달라졌고 뒤에 뭐가 붙으면 품사가 달라집니다. 품사가 달라지면 그 단어는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얘는 동사로서 주어 다음에 오지만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용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단어는 늘 이 원칙을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뭔가 명사화시키는 어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사화시키는 어미, 형용사화시키는 어미, 부사화시키는 어미. 책에 충분하게 예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도 뭐 상식, 염치, 이해 여기에다가 뭔가 앞에 붙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몰상식, 몰염치, 몰이해. 뭐 민족, 민주, 정부에도 반민족, 반민주 이런 뜻이 달라지듯이 영어에도 그러한 의미를 바꾸는 단어들이, 접두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ble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인데 unable 그러면 할 수 없는, 뭐 easy 쉬운인데 uneasy 그러면 어려운, happy 그러면 행복한인데 unhappy 그러면 불행한, 이렇게 사전 내에 있는 한 모든 단어에다가 언자만 다 붙여버리면 사전 한권이 또 나옵니다. 이런 접두어 원리를 좀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act라는 행동하다는 동사만 알고 있지 말고 액션, 동작, 행위 이런 명사도 만드시고 active 이렇게 형용사 어미 붙여서 뭐 활동적인 actively 이렇게 단어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전미어가 변화되면서 용도가 달라지는 걸 아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문으로 보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He active action active. 그는 활동적인 행동을 왕성하게 행한다. 어미 활용을 잘 좀 하시도록. He informed me of informative information informatively. He communicative communication communicatively. 그러니까 어미를 잘 활용하셔서 늘 쓰시라는 거. 그거 좀 보시고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명사라는 뜻의 noun이라는 단어, happy 라는 형용사, well 아주 잘이라는 부사, act 이런 동사, 이렇게 어떤 단어가 순수한 품사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전에 보신 이렇게 뭔가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와 동사화되는 어미 결합을 통해서 이게 한 단어 중에 총 5%도 안 된다면 이게 한 45%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아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 그래서 동사, 형용사, 부사, 동사, 형용사, 부사. 아니면 전치사, 명사 결합시켜서 형용사, 부사 되네. 아니면 종속 접속사와 결합을 해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되네. 이렇게 해서 나온 품사 애들이 50%는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순수한 단어 갖고 해결될 문제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미어 활용을 해서 만들어 쓰고 이렇게 어법 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품사를 만들어야 여러분이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러면 아까 보셨던 모든 개념이 이 한 표에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올릴 테니까 차 타고 가시면서 그 얘기 상기해서 좀 들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카페트를 짤 때 세로줄이 있고 가로로 뭘 막 넣습니다. 이 옷들도 가로 세로가 엮여집니다. 옛날에 가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개념은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이런 세로에다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짜가지고 완성이 된다는 개념을 좀 갖고 계시고요. 영어반 내에 학생들의 출석을 만들어 본다면 품사 1분단은 품사애들입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품사애들 개념 알고 계시고 2분단 애들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부분사 이렇게 동사를 변신시킨 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3분단 애들은
단어에 앞에 뭔가를 붙여서 뜻을 바꾸거나 뒤에 뭘 붙여서 품사를 바꾸는 이 개념 영어반 내에서 활동한다는 거 아시고요. 저렇게 주어, 수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 보어, 이 기타 부사 같은 수식어들. 이러한 부품들이 조립이 돼서 영어반이 완성된다는 거 보시고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리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이게 시 중에서 단편 강조하는 얘기 마시고 실제로 독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본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메일 오면 뭐 카탈로그 뭐 이렇게 아니면 영어 좋은 책 이런 거 보시면 아주 학습이 다 됩니다. 설령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이메일 쓰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유추해서 다 이해합니다. 절대로 쫄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원에서 더 영어를 공부해야 내가 영어 비즈니스 한다 생각 마시고 하세요.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을 직접 맞대면을 하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학원을 10년, 20년 다녀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안 하면 절대로 내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면 꼭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영어 전체적인 맥락은 정리를 하고 질문사항